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세계 해운 1위 머스크, 중국, 일본 외면하고 한국 선박만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K조선 해양 플랜트로 5조 대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세계 해운업 1위는 지금 머스크가 선박을 주문할 때 중국과 일본을 외면하고 한국 선박에만 주문을 한다. 그래서 한국 선박에 엄지척을 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해운사들이 전체적으로 한국 조선 기술이 중국과 일본보다 훨씬 낫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머스크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중국과 일본이 한국을 추격하려면 아직 멀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를 평정하고 있다라고 이 머스크가 판단을 하고 있죠. 지금 20년 넘게 전 세계 해운업계의 독보적인 선사 1위는 어디냐? 덴마크 선사인 머스크입니다. 이 머스크가 대우조선 해양 등 국내 조선사의 선박 제조 능력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힘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4일날 발표된 박무연 하나금융그룹 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머스크가 보유하고 있는 선박 가운데 15,000 TEU급 이상 컨테이너선의 절반 이상이 한국 조선사인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15,000 TEU급이면 굉장히 많은 용량의 지금 컨테이너를 실을 정도죠. 이러한 것이 대우조선해양에 많이 주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머스크가 최근 5년간 인도받은 선박은 34척입니다. 5년간 한국에 주문한 선박도 27척이나 돼요. 34척에서 27척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 전체 한 79%가 지금 머스크가 주문한 선박 중에 79%가 한국 선박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박용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머스크가 선박의 거의 대부분을 한국의 조선소로부터 인도받은 점, 그 점은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조선업체보다 한국 업체의 선박 제조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2위인 선사 2위인 MSC 스위스 업체죠. 그리고 4위인 CMA, CGM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곳이 중국에 주문을 맡겼다가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특히 지난해 액화 천연가스 추진 컨테이너선의 주문을 받았지만 지금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1년 넘게 인도를 못하고 있는 지금 중국의 조선업체를 보면 이것이 중국 기술력의 한계가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보시면 4위 선사인 CMA, CGM과 같은 경우는 중국의 국영조선사인 후동중화조선에 LNG 추진 컨테이너선을 발주를 했지만 후동중화조선은 컨테이너선을 애초 인도 예정일보다 1년이 넘도록 선박을 완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조선선은 지금 CMA, CGM보다 주문 자체도 느렸지만 훨씬 더 빨리 이 선사에 넘겨줬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은 지금 인정받을 만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이 세계 최초로 액화 천연가스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만들어서 전 세계 선사로 지금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큰 대조를 보고 있죠. 지금 후동 중화조선과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세계 최초로 LNG 추진 컨테이너선의 주문을 받았어요. 먼저 주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늦게도 못 나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 중국 조선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신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죠. 이에 비해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과 같은 지금 K조선 3사는 머스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선사에 납품 기일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소식은 아직 한 번도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히 머스크는 주로 한국 조선사의 선박을 발주하기 때문에 지금 2위 선사인 MSC 그리고 4위 선사인 CMA, CGM과 같은 다른 선사들과는 달리 납기 지연에 따른 피해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스웨즈 운하 사태가 벌어졌죠. 대만의 해운사인 에버그린 소속 컨테이너서인
에버 기브노가 수에즈 운하에서 지금 좌초가 돼서 전 세계 물류를 지금 차질을 보여주는 사건을 보면 에버 기브노를 지금 제작한 일본의 이마바리 조선의 선박 제조 능력을 그대로 기술을 보여주는 좋은 A가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일본의 선박 기술이 한국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었다는 거죠. 지금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납기 일정 준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조선사처럼 선박 품질과 납기 일정을 칼같이 지키는 기업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서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도 한국과의 거래를 20년이 넘도록 꾸준히 이어나간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을 하면서 한국 조선기술의 이 위상이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도 훨씬 더 나은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지금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한국 조선업계가 이번에 해양 플랜트 사업으로 5조 이상의 대박을 지금 노리는 상황이다 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브라질에서 지금 나오는 소식인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입니다. 브라질. 자, 지금 보시면 기지개를 켜고 있는 해양 플랜트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FPSO입니다.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게 FPSO인데 지금 플랜트 사업이에요. 그래서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인 FPSO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되려고 하면 지금 텍사스산 중진류와 같은 경우가 기본 단가가 70불 이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돼요. 70달러 이상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원유 가격이 어느 정도 되냐면 60달러 덤세 60에서 지금 65달러 이 정도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주문이 나온다 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지는 시간을 계산을 하면 지금 현재에서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 지금 원유 가격이 상당히 고공행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브라질에서 5조 원의 계약을 진행 중이고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협상 중이다 라는 내용을 한번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한국 업체, 조선 업체들은 수주의 낭보를 계속 하고 있죠. 여기에 이번에 5조 원대 해양 플랜트 사업을 수주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하죠. 이번 수주가 만약 성사가 된다 하면 2013년도에 에지나 프로젝트 이후에 8년 만에 초대박을 지금 터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에지나 프로젝트 2013년 삼성중공업이 했는데요. 이때 당시에 부유식 원유 생산 시설이라고 해서 FPSO입니다. 이때 당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대박을 터뜨렸죠. 이번에는 5조 대박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3조 8천억의 지금 대박이 터졌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 이번에 터지게 되면 5조 원의 대박이 터진다 라고 하고 만약 이렇게까지 해양 플랜트 사업까지 되살아나게 되면 지금 초대형 컨테이너선 한국이 잘 하고 있죠. 그리고 LNG 운반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여기에 해양 플랜트 사업까지 하게 되면 국내 조선업이 올해 제2의 전성기가 누릴 것이라는 기대도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갑자기 작년에 쑥 줄어들었다가 확 튀고 있는 중이죠. 18일 날 조선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 국영 석유회사인 페트로브라스가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시설인 FPSO 2척을 발주하기 위해서 지금 달라든다는 거죠. 한 척도 아니고 2척입니다. 2척이고 이게 5조 원대, 5조 이상의 금액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나누어지고 있죠. 지금 대상 회사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이번 2척의 발주 금액만 총 46억 달러, 약 5조 1,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5조 1,300억 원입니다. 일단은 적어놓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5조 1,300억 원. 자, 그래서 단일 FPSO 계약건으로는 사상 최대죠. 이 입찰이 2월 달에 있었는데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삼성중공업보다 좀 낮은 금액을 해서 최종 후보로 지금 올라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한국조선해양과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국영 조선사인 캐펠, 그리고 브라질 업체인 브라스펠스와, 그리고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사이펜, 이렇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했고,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에너지 기업인 EBR 등과 손잡고 참여를 했었지만 삼성중공업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과 지금 한국조선해양이 이 수주를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금액은 저번에 2013년도 최고 대박이 터졌었던 3조 8천억보다 좀 금액이 커요. 금액이 크고 두 척이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한 척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 한 척밖에 안 갔다면 이때 당시 규모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두 척이고 5조 1,300억 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대우조선해양이 한 척,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말하자면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한 한국조선해양이 한 척씩 FPSO를 나누어서 수주할 전망도 적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이유, 한 척을 건조하는 데만 지금 수년이 걸리기 때문에 인력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일정 조율을 위해서는 양쪽이 분산해서 발주할 계획이 더 높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되면 컨소시엄당 2조 5천억 원 이상의 수주 금액을 지금 따내게 되는 현상이 되는 거죠. 업계에서는 이번 입찰 결과가 이르면 올 상반기 6월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이 가장 큰 이유, 해양 플랜트 사업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10달러에서 20달러대까지 급락한 국제유가가 지금 60달러대까지 회복했죠. 이에 맞춰서 원유 생산이 필요한 FPSO, 말하자면 해양 플랜트, 바다 깊이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원유를 끌어올리는 시설인데, 이것도 지금 70달러 이상까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해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지금 한국의 한국 조선업계 위상이 굉장히 높다. 세계 해운업 1위인 머스크까지도 한국에 목매달고 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번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FPSO가 지금 한국의 최종 후보자로 지금 두 업체가 올라갔는데, 이 두 업체가 어떻게 보면 형제기업이에요. 형제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경쟁은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한국조선에서 이번에 해양 플랜트를 다 수주를 하는데, 이거 금액만 5조 원이 넘는 대박이 터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